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를 겁니다. 건강 이야기라고 해서 혈압, 관절, 당뇨만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낯선 병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혹시 요즘 전화 오는 사람이 없다.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누구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로움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줄이는지, 그리고 정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이어왔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백머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치매, 우울증,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도 외로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학계에선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외로움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은 말로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는 만큼 누군가와 연결돼 있지 않다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며 사회활동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관적인 외로움이 심장과 면역, 뇌 기능에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질환, 우울증,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누구와 진심을 나눈 대화를 해보셨나요?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속 얘기를 하고 공감받고 웃고 때론 눈물도 나오는 그런 대화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라는 병이 조용히 찾아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인구의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 즉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30% 이상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만남이 줄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대화의 단절은 더 심해졌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사별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가까운 친구, 형제자매를 떠나보내는 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 슬픔은 정서적 지지를 잃는 것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활동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둘째, 은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던 시간이 사라지면 하루가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 외로움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셋째, 건강 악화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면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청력 저하나 만성 질환은 사람과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외로움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고 건강 악화는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그건 또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의 75년 추적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인생 전체를 관찰한 역사상
가장 긴 연구 중 하나로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오래 살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운동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만 명 이상을 분석했더니 사회적 연결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위험도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높았고 심지어 흡연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로움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본 뒤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관계 기술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로움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부전 환자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7배 높았고 입원 가능성도 68%나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약화입니다. 미국 UCLA의 스티브 콜 박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겪는 사람은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몸이 상시적으로 염증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감염에 더 취약하고 심지어 암세포가 자라기도 더 쉬운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외로움은 수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은 깊은 잠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깨어나며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전반적인 신체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즉 치매 위험 증가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에서 60%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과의 대화, 감정 교류, 공감, 갈등 조정. 이 모든 게 뇌를 계속 자극하며 뇌세포 간 연결을 유지시키는 인지 운동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지면 그런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경망이 약해지고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며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 감정 조절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외로움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며 의욕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시니어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슬프다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잠을 설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75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연결의 상실, 즉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이쯤 되면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성 요인이고 치매와 우울증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이며 사회적 기능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한때 자주 통화했지만 요즘은 연락이 뜸해진 친구. 매일 봤지만 이젠 얼굴 본 지 오래된 형제. 가까운 듯 멀어진 자녀나 손주. 그분들께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그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백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해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블루존 이야기입니다. 블루존이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 로마린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거의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관계 기술에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며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오키나와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모아이입니다. 모아이란 평생 동안 함께하며 정서적 재정적 지지를 나누는 인생 친구 그룹입니다. 어릴 때 5, 6명이 모여 서로를 평생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며 든든한 관계망을 유지하는 전통입니다. 모아이에선 기쁨도 슬픔도 병도 돈도 함께 나눕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돌보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도와줍니다. 심지어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더 깊은 속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오키나와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모아이에 소속돼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지지합니다. 모아이의 진짜 힘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모아이 문화 덕분에 자신을 지탱해주는 정서적 안전망이 있고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수명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입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블루존으로 인정된 지역인데요. 제7이란 시길 예수재림교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특별한 건강 문화와 관계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린다에서는 몸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은 물론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실천하며 운동과 자연, 명상,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장수 비결은 건강한 식사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공동체 중심의 삶입니다. 매주 토요일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며 교감합니다. 이 정기적인 공동체 모임이 외로움을 막는 자연스러운 장치가 됩니다. 게다가 로마린다의 노인들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합니다. 정원을 가꾸고 봉사활동을 하고 후배를 가르치며 스스로 필요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이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 머물 자리를 없앤 겁니다. 이 두 곳 외에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등 다른 블루존 지역 사람들도 공통된 관계 기술을 실천합니다. 이 블루존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합니다. 둘째, 소속감을 유지합니다. 신앙 공동체, 마을 모임, 취미 그룹 등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 역할을 맡습니다. 셋째, 올바른 사회적 집단을 만듭니다.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 대신 걷는 친구를 선택합니다.
넷째,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외로움이라는 병은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관계 기술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 영상 마지막에 아주 쉽고 강력한 실천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이름하여 하루 한 통 전화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는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왜 전화 한 통이 중요할까요? 첫째, 전화는 가장 직관적인 연결 수단입니다. 복잡한 기술 없이 지금 당장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둘째,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깁니다. 문자나 카톡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톤, 숨결, 웃음소리, 떨림. 그 안에 따뜻한 연결이 살아있습니다. 셋째, 전화는 양방향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을 주고받고 질문하고 기억을 꺼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녹이는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가족, 친구, 오래된 동창, 오래 연락 못한 이웃도 좋습니다. 누구냐보다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화 주제를 미리 생각해 보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런 질문을 준비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에 같이 갔던 그 여행 기억나세요? 어릴 때 얘기해 주셨던 그 이야기 생각나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요즘 외롭진 않으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기억 속 연결을 꺼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 챌린지를 7일만 지속해보기.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일주일만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내 마음이 덜 외롭다. 하루가 조금 따뜻해졌다. 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웃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며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겁니다.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것이 감정적인 연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며 잘 지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바뀔 겁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분은 전화 중에 반려동물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우리 강아지 요즘 이래. 고양이가 자꾸 이불 속에 들어와. 이런 얘기는 상대방의 표정을 밝히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챌린지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관계 기술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기. 말을 끊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맞장구로 지지해 주세요. 공감하기. 그랬구나.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 표현하기. 이렇게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 인사는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만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 통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외로움이라는 병을 이겨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7일 동안 이어간 뒤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여러분의 한 통 한 통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용기 내어 연결하는 것이 진짜 건강이고 진짜 장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 강력한
관계 기술을 갖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속드릴게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기다려지는 존재이고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그 전화 걸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야 더 건강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이 따뜻한 챌린지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